레전드 가성비템을 소환해보자. 첫 번째 소환템으로 정한 이유가 디파 채널의 레전드 품절템이었어요. 여전히 최고의.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제가 영상 기획을 하면서 눈에 확 띈 댓글이 있었거든요. 누님, 저는 누님 초기 구독자입니다. 매년 바뀌는 탑도 좋지만 초기부터 지금까지 구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전 제품들 아직도 사용해도 되는지 영상 제작 한번 만들어주세요. 이거 제가 원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볼까 하다가 레전드 가성비템을 소환해보자. 요 영상 기억나세요? 진짜 저 언제적이야. 그때 마트 꿀템 해서 두 가지 제품을 추천했었어요. 도브와 아이보리 비누. 요 제품입니다. 짜잔. 요거 첫 번째 소환템으로 정한 이유가 디파 채널의 레전드 품절템이었어요. 이걸 올리자마자 도브 센스티브 바 마트에 없어요. 어디서 사요? 직구를 해야 되는데 직구하기도 어려워요. 아이보리도 다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글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왔고, 당시 댓글이 이 영상 보고 아이보리 비누 50개 샀어요. 손을 자주 씻는 강박증이 있어서 수십 번 손을 씻는데 도브랑 아이보리 비누를 썼더니 뭐 좋아졌어요. 이런 댓글도 되게 많았습니다. 또 2020 바디워시 탑에서도 도브 센스티브 바를 제가 탑 오브 탑으로 뽑았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10년 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세요 라고 했던 이 품절 대란이 일어났던 이 비누가 여전히 지금까지도 성분이 좋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브 센스티브 뷰티바. 국내에서 파는 제품은 인도네시아산이에요. 보시면 pH가 7 나오거든요. 중성. 근데 물을 묻혀서 거품을 내면은 살짝 떨어집니다. pH가. 그래서 약간 6에서 7 정도 사이의 미산성, 중성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브에서 말하는 카피 그대로 합성 계면활성제 기반의 뷰티바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 비누는 지방산에다가 알카리화된 pH가 높은 비누인데, 이 소듐 라우로일 이세티오네이트는 코코넛 유래의 계면활성제예요. 이 성분 때문에 pH가 6에서 7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소듐 라우로일 이세티오네이트 계면활성제는 단백질 변성을 최소화해서 속당김, 겉당김이 적습니다.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은 양쪽성 계면활성제로 저자극이에요. 클렌징 폼, 올인원 폼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계면활성제를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 두 성분이 하는 역할은 불투명하게 만들어주고 하얗게 색상을 유지시켜주는 거. 징크 옥사이드는 냄새 억제도 좀 해줘요. 전통적인 비누보다는 세정력은 약간 적고 사용감은 굉장히 마일드하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려보면은 센스티브는 여전히 무향료에 무색소, 10년 전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도브에 있는 화이트 뷰티바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실 이 제품이 제일 잘 팔리거든요. 이게 제일 잘 팔리는 이유는 향료가 들어있어요. 아무래도 씻을 때 좋은 은은한 향이 나면 더 좋게 느껴지잖아요. 이름이 보니까 도브 뷰티 크림바라고도 불리고 도브 화이트 뷰티바라고도 불리고 이게 조금씩 섞여 있더라고요. 리뉴얼 된 거는 아니고 제조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뭐 디자인, 호칭, 성분이 약간씩 변형돼요. 도브 화이트 뷰티바에는 향료하고 알파 아이소메틸 아이오논, 시트로네롤, 쿠마린 같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 향을 만드는 성분이에요. 제가 픽한 거는 센스티브바. 민감한 피부라면 센스티브 뷰티바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거의 유사해요. 전체적인 구성은. 가격이 어떤가 봤거든요. 옛날엔 진짜 저렴했는데 이마트에서는 4개에 9,900, 쿠팡에서 샀더니 12개에 22,000원대, 올리브영은 4개에 7,900원, 그 다음에 다이소에선 1개에 1,500원. 너무 괜찮죠. 사용해보면 피부에 닿았을 때 거품도 잘 일어나고 촉감도 부드러워요. 제일 큰 특징이 이 사용 후 마무리감인데, 보통은 비누하면 뻐드득 이런데 얘는 그냥 살짝 수분막이 쓰여진 느낌? 다 하고 나면 보들보들하면서 적당히 수분감만 남은 그 느낌. 실제로 유수분감이 어떨지 측정을 해봤더니 건성은 사용 후 플러스 20, 유분은 플러스 48, 지성 역시도 유분도 30에서 50 정도로 적당히 올라갔고 수분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플러스 30. 그러니까 수부지가 쓰기에도 적당하죠. 그 다음 아이보리 비누 오리지널. 향이 뚫고 나와요. 그 정도로 세 전형적인 비누예요. 알칼리성 비누. 마케팅에서 99.44 퓨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광고를 하거든요. 퓨어라는 게 저자극이나 순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정제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의미고요. 보시면 소듐 팔메이트, 소듐 팔커넬레이트. 그래서 강알칼리성. pH가 9에서 10이에요. 장점은 요 미셸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서 세정력이 아주 좋아요. 피지 각질 제거가 싹 제거되면서 수분도 제거가 되겠죠? 때문에 민감성, 건성은 주의. 그리고 테트라소듐 EDTA, 도부에도 들어있는데 이런 게 뭐냐면 금속 이온을 제거하고 비누 찌꺼기를 좀 방지해준다. 거품은 더 풍성하고 쫀쫀하게 나요. 마무리감은 뽀드득. 우리 건성 그리고 저 복합성 요 정도 쓰면 이 건조해집니다. 바디워시. 운동하고 나서 손 이렇게 세정할 때 쓰기엔 괜찮아요. 지성이 보면은 도부에 비해서 사용 후 수분이 마이너스 20으로 떨어졌네요. 유분 같은 경우는 27 정도 올랐어요. 피지도 많이 줄여줍니다. 자, 온라인에서 구매를 해봤더니 10개에 11,000원에서 12,000원대? 진짜 가성비 좋은 제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뭐 좋다는 거냐, 지금도 추천이냐,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습 클렌저랑 세정 클렌저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고요. 자세히 보면은 계면활성제는 도부는 약산성을 띠는 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썼고, 그래서 클렌징 바예요. 아이보리는 소듐 팔메이트 같은 이제 비누 세정 성분을 썼고요. 세정력이 도부는 중 정도, 노폐물이랑 가벼운 피지 각질 제거 정도, 아이보리는 상, 피지, 유분 제거. 향이 센시티브만 무향이고 나머지 도부들 되게 많이 있죠. 색깔별로 다 향이 있어요. 향료와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에 민감하시는 분, 초초초초 민감, 아토피 이런 분들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추천 포인트는 도부, 요 피부 단백질을 보호하잖아요. pH가 미산성 중성이고 지방산 같은 보습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보호형 세정제라서 중건성 피부 추천드립니다. 아이보리 비누의 추천 포인트는 과잉 피지와 과각질, 노폐물을 싹 제거해서 지성과 여드름성에 필요한 알카리성 클렌징 비누, 여름철의 바디용, 민감성, 건성은 주의하셔야 돼요. 둘 다 거품이 잘 나는 편인데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아이보리는 쫀쫀, 크리미, 도부는 부드럽고 크리미하기보단 마일드한 거품 느낌? 그래서 저는 도부 비누의 최적은 바디와 올인원템이고 특히 아이보리는 가끔 쓸 템. 민감성이나 여드름성, 피부나 두피 이런 문제성 피부들은 좀 조심해서 성분과 본인의 피부 상태, 두피 상태 살펴보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도부 같은 경우에는 제조국에 따라서 살짝 이렇게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공통 베이스는 일단 주세정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랑 지방산들, 또 비누화 성분이 소듐 스테아레이트 같은 거, 코코넛 유래 비누화 성분이 소듐 코코에이트. 차이가 있다면 10년 전 차이는 뭐였냐면 지방산이 좀 달랐어요. 미국은 동물성 유지를 썼어요. 독일산, 인도네시아는 식물성 유지를 썼고, 독일 제품이 성분이 더 심플하고 단순화되어 있고 식물성 위주 제품, 그래서 추천을 했었지만 현재는 미국산, 독일산 상관없이 거의 다 비슷해졌습니다. 징크 옥사이드 유무, 독일산은 원래 있었고 미국산은 없었는데 이게 들었냐 안 들었냐가 뭐 진정이라든지 보습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서 굳이 이것까지 구분해 가면서 제품을 구매할 필요는 없다. 향료, 색소 차이, 제조국이 아니라 라인에 따라 달라져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센서티브 바는 제조국에 상관없이 향료 프리에 색소도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도부 센시티브 바 기준으로 같은 골격 안에서 살짝씩 디테일의 변화를 준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나라에 상관없이 구매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한국에서 구매하시면 돼요. 제품을 잘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용법. 먼저 비누로 머리를 감는다? 이게 그때 2010년대 당시 또 노프가 유행했어요. 딱 노프 트렌드와 제가 도부로 머리 감기 요게 이제 좀 시기적으로 만난 거죠. 미산성에서 중성의 비누로 머리를 감는 거 요거는 좋아요. 샴푸도 미산성에서 중성을 띠고 있는 샴푸들이 많기 때문에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요런 단순한 성분이 좋아서 제가 이 도부를 추천했는데, 올바른 샴푸법 요거 중요해요. 먼저 충분히 빗질을 해주셔야 돼요. 실리콘 풀이라서 모발이 으마으마하게 뻣뻣. 그래서 감기 전에 빗질을 딱 해주면 엉킴이 최소화됩니다. 그 다음에는 충분한 애벌 샴푸를 해주세요. 따뜻한 물로 이렇게 두피를 적셔놔요. 그러면은 두피가 말랑말랑해져서 이 비누 거품을 싹 바로바로 흡수를 해서 세정력이 확 올라가요. 이제 거품을 두피에 올리는 겁니다. 비누 타입을 머리에 바로 대고 문지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안 좋습니다.
비누는 거품을 낸 다음에 사용하셔야 되고 저는 그냥 손으로 거품 내서 해요. 롱헤어라거나 거품 많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품망에 내시면 거품이 이렇게 풍성하게 올라오니까 그걸로 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헹구면 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 번에 샥 헹궈요. 헹굴 때 주의할 점, 바디는 그나마 괜찮은데 두피는 모발이 있잖아요. 깨끗하게 안 헹구면 남아요. 계면활성제도 남고 지성은 트러블 나. 그리고 아무래도 일반 샴푸보다는 모발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트먼트를 모발 끝에만 사용하시면 되는데 나는 트리트먼트 싫어요. 안 쓸래요. 그리고 너무너무 두피에 예민해요. 이런 분들은 물에다가 식초를 한 방울만 톡 넣은 다음에 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발도 부드러워지고 두피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그 외에 주의사항을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잔여광과 떡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성은. 그래서 꼭 깨끗하게 헹궈 주시라. 두피까지 기름 없게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는 두피를 완전히 말리셔야 돼요. 지성은 도브를 쓰실 거면 2번 샴푸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왁스, 스타일링 제품, 스프레이 등등등 이런 거 사용한 날에는 도브 쓰지 마세요. 최종 정리를 해보면 도브는 머리 감기 추천. 중건성 두피에 제일 좋고요. 뭐 복합성, 수부지 이런 두피까지 괜찮아요. 도브로 머리 감기 비추천은 일단 아토피성 두피는 힘들어. 또 두피 여드름이나 탈모가 굉장히 심하고 이런 분들 잘못 쓰면 또 모공이나 염증 리스크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얼굴에 쓸 때는 리무버, 뭐 클렌징 오일이든 뭐 클렌징 워터도 1차 세안을 쫙 하고 나서 2차로 쓰시면 됩니다. 도브랑 아이보리 비누가 뭐 장벽 성분이니 진정 성분이니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세정에 딱 포커스를 맞춘 그야말로 세정제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나온 비누들은 장벽과 진정 성분을 가득 담고 있는 비누들도 있어요. 제가 추천했던 제품들 2가지 말씀드리면 닥터 브로노스의 베이비 마일드 퓨어 캐스틸 바 속 아이보리 비누랑 완전 비슷. 비누 성분하고 pH 알칼리성이라는 건 되게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삼시 오일, 호호바씨 오일, 토코페롤, 해바라기 씨 오일 같이 우리 피부에 너무 좋은 두피에 흡수가 잘 되는 영양, 보습 오일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좀 높아도 제가 추천하는 이유거든요. 성분이 단순한 게 제일 좋았고 향료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없어요. 비누 특유의 미끄덩과 뽀드득이 중간 정도, 아토피나 극건성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제가 샴푸바로 추천했던 제품이 톤28의 샴푸바 S21 검은콩 두피 장벽 강화. 이름 그대로 장벽 성분을 꽤 많이 썼어요. 실제로도 촉촉하고 pH가 약산성에서 미산성입니다. 그러니까 딱 샴푸로 쓰기 좋은 샴푸바고요. 소듐 코코일 이세티오네이트, 아미노산계,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딱 잡아 썼어요. 순하면서도 pH 맞추면서도 세정력 높이는 그런 거에다가 옥수수 전분과 쑥가루로 피지 각질 이런 거 좀 제거해주고 약간의 뻣뻣함은 있지만 심하지 않네. 그리고 유분도 빨리 사라지면서 수분만 좀 남은 느낌이네. 한마디로 성분 순한 약산성 샴푸바라는 거, 또 거품도 잘 나고 너무 건조하지 않고 사용감이 좋았어요. 자, 이렇게 2026년 디렉터 파이의 결론은 여전히 최고의 가성비 탑10이다. 하지만 얼굴 데일리 사용 시에는 피부와 두피 타입을 구분해가지고 그걸 맞춰서 쓰셔야 된다는 거, 좋다고 막 쓰면 안 된다는 거, 요거는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10주년 기념 시리즈로 10년 동안 추천했던 탑 오브 탑 레전드템들, 수분크림, 보습제, 뭐 클렌징, 토너, 샴푸 이런 애들을 다시 소환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번 이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밤.